반갑습니다. 존경하는 한국 교육 혁신 포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이 자리가 조금 과분합니다. 지금 이 자리는 이 앞 골목에 옛날에 냇물이 흘러갈 때 백기만 시인, 그러니까 민족 시인 이상화 시인과 보문 고향미로다의 이장희 시인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두 분을 우리 문학사에 우뚝 서게 하신 백기만 선생님의 가게가 있었던 곳에 지어진 집이 바로 이 매일신문사입니다. 그리고 이 뒤에 공초 오상순 선생이 계셨고, 또 저 건너편에는 민족시인 이상화 시인 고가, 그 다음 그 옆에는 이상화 시인의 형님이신 독립운동가 이상정 장군,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우리나라 근대 화가 이인성,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청구대학 설립자 최해청 선생님, 또 일장기 말살 사건의 주인공이신 현진건 소설가님, 또 청라운덕을 작사하신 박태준 선생님, 그 다음에 멀고 먼 그 스와리강 번안 가사를 하신 박태준 선생님의 형님이신 박태원 선생님을 비롯한 수많은 기라성 같은 기사들이 이 근처에 둘레둘레 모여서 사시고 서로 오가면서 교류를 하셨습니다.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오늘 한국교육혁신 포럼 창립식을 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 어제 대통령 후보 네 분이 나오셔서 TV에서 토론을 하셨습니다. 거기에 어제는 경제가 주제였는데 놓치지 않고 한 구절씩 하신 말씀이 그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을 혁신하겠다, 이런 구절을 한 말씀씩 다 하셨습니다. 어제는 경제 정책이었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, 토론은 아마 네 번째 사회 분야에 나올 때 잠시 나오지 않을까, 이런 기대를 합니다만은 어제 그 토론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발전, 미래를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하고 또 교육을 혁신해야 되겠다, 이런 것과 전부 다 이견을 일치한다고 봅니다. 이것은 대한민국 누구나 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 단톡을 통해서 오고 가는 말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이 오고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. 이 모든 것은 다 교직에 있었던 저희들 책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될,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회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전에 그 김성근 회장님 그 방향을 말씀하실 때 맨 끝부분에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발표하시면서 인성교육의 부재를 지적하셨는데, 우리가 인성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. 물론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 사회적인 영향, 교육 경제, 교육 정치, 여러 가지 사회 현상과 맞물려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먼저
솔선수범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. 요즘 그 카톡에 떠도는 교육에 관련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죠. 매일 지각하는 아이를 학교에서 늘 야단쳤습니다. 그런데 이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집안에 일이 있어서 다른 골목으로 갔다가 늦게 이제 출근을 하는데 그 매일 지각하는 아이가 할머니 한 분을 부축해서 경로당에 모셔드리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신 할머니를 부축해 드리고 밖으로 나오자마자 학교를 하면서 마구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담임 선생님이 먼저 와가지고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달려오더니 종아리를 걷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할머니 한 분을 같이 모시고 사는 조선 가정이었는데 할머니를 경로당까지 모시고 드리고 오느라고 매일 지각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담임 선생님은 늘 종아리를 때리고 야단을 쳤습니다. 그날 또 스스로 종아리를 걷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. 한 아이가 점심을 먹을 때마다 도시락 속에서 흰 머리카락을 빼내면서 도시락을 먹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반 아이들이 그 아이를 늘 더럽다고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도 야단을 쳤겠죠. 어느 날 한 아이가 우연히 그 아이 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눈이 먼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밥을 하시는데 이 아이는 신문 배달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싸주시는 그 밥을 들고 학교에 와가지고 밥을 먹을 때마다 할머니가 빠뜨린 머리카락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려내면서 먹었던 것입니다. 에피소드 세 번째가 있습니다. 이건 유럽에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. 유럽에 그 숲을 지나서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매일 지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맨날 야단을 맞았는데 그 아이가 말을 합니다. 선생님, 오늘은 그 물풀에 그 나무에서 연두색 새잎이 돋았습니다. 그 다음날 또 지각을 했습니다. 그래 오늘은 쇠똥구리가 똥을 굴러서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굴러가기 바람으로 빠지길래 제가 건져주고 왔습니다.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말합니다. 그래, 너는 지각을 해도 괜찮다. 이 자리에 교직에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젊은 날에 얼마나 내 중심으로 아이들을 야단치고 아이들 손바닥을 때리고 고함 지르고 아이들에게 서운하게 했던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지금 이 교육혁신 포럼을 창립해서 이 단체를 가지고 무슨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무슨 교육 권력으로 뭐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. 우리 구성원 모두가 교직자로서 교육가족으로서 또 직접 교직에 계시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이웃에게 모범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혁신 포럼의 갈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제가 두서없이 너무 외람들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. 우리 선조들은 아무리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에도 땅속 밑바닥 저 밑에는 이미 따스한 기운이 자리를 잡고 또 아무리 무더운 한여름이라 할지라도 땅속 저 밑에는 서늘한 기운이 자리를 잡는다. 이렇게 말하면서
자연의 순리에 맞추어서 살아오셨고 또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무엇을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. 교육혁신 포럼이 창립되는 것도 이 오늘날의 이 사회에 교육혁신이 필요한 요구에 의해서 이 혁신 포럼이 탄생한다고 봅니다. 그러나 이 혁신 포럼의 성공의 요체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우리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자정작업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요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두서없이 여러 선후배님들 계시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 영광입니다. 고맙습니다. 미래를 위해서는 문제 양성과 교육 혁신,